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시험 제4회 모의 문제 중 1번과 2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4회 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는 LG U+ 웹하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나눔 클래스 아이디인 클래스 1234, 패스워드는 1234를 입력한 후 로그인 하신 후 2022년 데이터 및 자료방에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EXE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모든 프로그램 다 닫으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압축이 풀리면서 프로그램이 올라옵니다. 자, 프로그램이 올라오면은 회사 코드에서 제4회 대희전자 주식회사를 선택하여 로그인 하신 후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시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대희전자 주식회사는 3004라는 회사 코드로 되어 있고요. 거래 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기준 정보 입력의 문제는 총 4문제가 출제되고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거래처는 일반 거래처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전체로 입력을 하라 했으니까 거래처 분류해서 전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를 먼저 선택해 볼까요? 자, 회사를 눌러서 검색 F2 3004인 제4회 대희전자 주식회사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상단에 제4회 대희전자 주식회사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입니다. 클릭. 일반 탭이기 때문에 일반 탭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03200 한도전자 주식회사, 한도전자,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엔터. 사업자 등록번호는 12585, 12457, 엔터. 김서연, 엔터. 자, 구분은 전체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로 입력합니다. 업태 갑니다. 제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렇죠. 마우스로 움직이면 조자가 휘리릭 하고 날아가니까 엔터 꼭 하세요. 전자, 부품. 자, 그래서 한도전자 주식회사를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 03300 극도전자, 주식회사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 654-81-12340 이진주. 자, 전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0번 선택하고요. 사용 여부는 동그라미. 자, 업태는 도, 점, 소매. 엔터. 종목은 전자제품이네요. 엔터. 자, 이렇게 해서 극도전자 주식회사도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자, 품목 등록은 물류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관리 모듈에 오셔서 기준정보관리에 품목 등록 있습니다. 혹시 어느 위치에 잘 모르겠다. 그럼 어디 치면 되냐면 여기 찾기 버튼에 품목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품목이라는 글씨 두 글자 치셔도 되고 이렇게 한 글자만 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등록 선택하시면 품목 등록 창이 열립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물류관리에 기준정보관리에 품목 등록 이렇게 열으셔도 됩니다. 자, 종목은
자산명은 상품이죠. 자, 상품 갑니다. 03003. 코드는 나와져 있는 대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참깨 방망이. 참깨 방망이. 규격은 cc인데 대문자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cc 이렇게 해주시고요. 입고 다니는 EA 대문자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다가 대문자로 EA라고 치셔야 됩니다. EA. 그리고 어디까지? 재고 단위까지 꼭 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저는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갖고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단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정 재고량은 패스, 그 다음에 기준 단가에다가 5만 원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이번 문제는 맞는 겁니다. 기준 단가 안 났다. 그러면 그렇죠. 4점이 휘리릭 하고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 있는 대로만 입력, 오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의 유형자산을 등록하시오. 자, 비품이고요. 쇼파, 취득수량은 한 세트네요. 그죠? 자, 3월 1일 날 취득금액 나와 있고 내용연수, 상각방법 나와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을 등록하는 메뉴는 고정자산 등락. 네, 맞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계정 과목을 물음표를 눌러서 비품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마구 엔터 하신 후 여기 계정을 F2 눌러서 비품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산 코드명은 여기 코드 1020으로 나와 있어요. 1020. 그러면 앞에 0이 두 개가 붙습니다. 왜? 코드는 6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은 00, 즉 앞에로부터 00을 채워줍니다. 쇼파. 언제 취득했냐? 2022년 03월 01일. 숫자를 즉 날짜를 표현할 때는 두 자리로 표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 즉 올해에 쇼파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액에다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4번 란 신규 취득 및 증가란에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134만 원. 상각방법은 정률법 그대로 두시고요. 내용 연수는 5년. 그러면 올해 상각할 상각비는 50만 3,616원을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즉 3월부터 12월 달까지 총 몇 개월? 10개월. 10개월치 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취득수량입니다. 취득수량이 한 세트래요. 그러면 그렇죠. 하단에 취득수량 여기에 1번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할 거냐? 800번대 경비에서 사용합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은 500번대 제조 경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800번대 경비, 즉 800번, 900번대 사용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번대 선택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를 반드시 잊지 마시고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번째, 다음에 신규 부서를 등록하시오. 자, 부서를 등록하는 메뉴는 물류관리에 있습니다. 자, 물류관리에 부서 사원 등록입니다. 50번에 기획부 누래요. 기획부. 부서니까 1번 치시고요. 제조 판관은 판관이래요. 그래서 2번을 치십니다. 그리고 부문 구문에 없어요. 없으니까 안 넣어도 되냐?
네, 안 놓으셔도 돼요. 그런데 판관은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즉 어느 부분에 직접비로 넣을 거냐 간접비로 넣을 거냐 이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제조경비,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제조경비가 직접 원가냐 간접 원가냐 이거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관비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통으로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빈 공간으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60. 총무부. 부서니까 1번 선택해 주시고 판관이니까 2번 선택해 주시고 1번 이렇게 선택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획부와 총무부 부서를 등록해 봤습니다. 교재는 175페이지 문제 2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자, 전표에다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 그 다음에 출고 입력,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 그 다음에 전송 함으로 인해서 메인 매출 전표까지 완성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채권, 재무, 금융거래는 거래처를 입력한다. 이때 거래처는 코드를 입력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처 이름을 치는 게 아니라 F2를 눌러서 또는 거래처 이름을 코드에다 입력을 해서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입력을 하셔야 답이 완성이 됩니다. 자, 1번 3월 1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자, 밑줄 그어주세요. 장기 투자 목적 주식회사 창신전자의 주식 1000주를 주당 액면 1000원, 주당 1500원에 구입하고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샀네요. 자, 주식을 샀을 때 액면가액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가격, 즉 1,500원이 취득 원가가 되겠습니다. 매입 수수료 15만 원을 포함한 대금은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다. 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샀으니까 장기간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매도 가능 증권. 그래서 KIFRS 계정 과목을 따르다 보니까 전산회계 운용사 에서 입력하실 때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하시고 항상 얘는 비유동. 즉 장기 목적이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인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00주 곱하기 1,500원이 매입 가격이 되겠고 매입 수수료는 그렇죠. 원가에 포함합니다. 자, 원가에 포함이라고 여기 적어주세요. 그럼 일반 전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탭에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3월 1일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세요. 자, 차변에 기타 포괄, 기타라고 두 글자만 쳐보시겠어요? 그러면 기타에 해당되는 게 다 나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123번이 아니라 123번은 유동자산입니다. 우리 지금 장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비유동자산인 178번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178번 선택하시고 자, 엔터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야 위에 게 복사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매입 가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500원. 몇 주를 샀냐? 1000주입니다. 곱하기는 D, 1000주. 자, 여기에 그렇죠. 매입 수수료를 반드시 취득원가에 더해 주셔야 됩니다. 더하기는 A, 15만 원 해서 매입 가격은 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용. 그랬더니 165만 원이 됐어요. 자, 대변에 뭘로 지급했죠? 보통예금. 자, 국민은행 계좌번호 걸어주세요. 자,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 계좌번호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엔터 165만 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쓰는데 유동이 아닌 비유동 178번을 쓰는 거와 장기 투자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매입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3월 3일 매출처 태견전자 주식회사에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을 회수하면서 1,000만 원을 받으면서 200만 원은 동사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동사발행 당좌수표는 현금이죠, 현금. 자, 현금입니다. 나머지는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다. 자, 일반 전표 3월 3일 차변에 현금 받았습니다. 현금 200만 원. 같은 변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하나은행 당좌예금입니다. 여러분 여기 당좌예금이기 때문에 하나은행 당좌를 선택하셔야 돼요. 보통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 당좌 선택하시고 엔터 800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태견전자 1,000만 원. 자, 차변에 현금 동전 발행, 즉 동사가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니까 현금 200만 원, 당좌예금 계좌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당좌예금 800만 원, 그리고 외상매출금 1,000만 원 이렇게 반제 처리했는데 당좌예금은 하나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걸어주시고 외상매출금은 태견전자로 이렇게 걸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세 번째, 3월 5일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물건을 사갖고 왔답니다. 자, 상품을 사갖고 왔을 때는 그렇죠.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한 후 전송을 끝내서 매입 매출 전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사왔나 보니까 참깨 방망이를 사왔네요. 누구로부터? 희망전자로부터. 대금은 외상으로 했네요. 만약에 대금을 지급을 했으면 여기 현금, 수표, 어음 중에 선택이 되었을 텐데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고 외상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프로그래머로 한번 오셔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에 구매관리, 입고 입력 3월 5일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건별 과세가 되겠죠. 거래처는 희망전자입니다. 희망이라고 두 글자 치시면 희망전자가 선택이 됩니다. 자, 지급구분은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상 1번 선택합니다. 상품, 품목은 참깨 방망이. 몇 개를 사갖고 왔냐? 50개를 사갖고 5만원씩 사갖고 왔습니다. 외상으로 하는 경우 하단에 지급 구분에 외상 이렇게 체크가 되면 됩니다. 여기가 외상으로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하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전송, 확인. 회계 모듈에 전표 입력 장부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클릭. 3월 5일로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깨 방망이가 들어왔네요. 그죠? 자, 50개 5만원씩 250만원 희망전자 주식회사에 전자세금 수취했으니까 그렇죠. 1번 전자입력. 그리고 외상으로 했으니까 대변의 외상매입금, 차변의 부가가치세 대급금, 차변의 상품 변함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를 했습니다. 네 번째, 3월 9일 보관 중인 매출처 태견전자 주식회사에 약속어음 2천만 원을 할인하고 할인료 12만 8천 원을 공제하고 당좌예금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다. 어음 번호는 아가의 32571212.
2022년 7월 10일 하나은행. 자, 만기일이 되기 전에 은행에 가서 할인을 한 겁니다.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할인할 수 있어요. 그러는 경우에 이 할인은 매각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매각 거래로 보겠습니다. 매각 거래. 즉 은행에게 어음을 팔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모듈의 일반 전표로 오세요. 날짜는 3월 9일입니다.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돈을 받았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차변부터 하는 것보다는 대변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받으러옴 가겠습니다. 받으러옴 태견전자. 자, 이렇게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그리고 어음을 처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F3 자금 관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F3 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한다. 자, F3 금액은 2천만 원. 자,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뭐가 생겼어요? 받으러옴 관리, 즉 자금 관리 창이 열렸습니다. 어음은 할인이죠. 그래서 전액 할인인 2번을 선택해 주시고요.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시면은 태견전자에 들어와 있는 아가의 32571212 7월 10일 날 만기인 거에 대한 어음에 대해서 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천만 원짜리 선택해 주시고요. 발행은 2월 15일 날이었고요. 만기는 7월 10일. 그러면 몇 개월이나 빨리 지금 7월, 그러니까 3월, 4월, 5월, 6월, 7월. 그럼 5개월치를 지금 먼저 할인을 한 거죠. 그래서 할인료가 12만 8천 원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할인 기간은 우리가 당좌예금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됐다 그랬으니까 우리은행에서 할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당좌예금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할인율이 있다. 그럼 할인율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할인율은 없어요. 그래서 넣지 않도록 할게요. 자,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먼저 쓸까요? 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900번대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지 않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어음을 팔은 거잖아요. 그래서 900번대 영어 외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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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12만 8천 원. 자, 차변에 당좌예금,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 걸어주시고요. 금액은 1987만 2천원. 요 하단에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차변에 부족하다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대변에 부족하면 플러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금액 그대로 쳐주시면 돼요. 엔터. 자,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보기가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계산기 눌러서 2천만 원 빼기 12만 8천 원. 이렇게 하면 1987만 2천원 딱 맞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와 있는 마이너스 된 금액을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어음, 즉 대변에 받으러옴이 나가는데 할인이 된 거다. 자, 자금 관리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할인료에 대해서는 매각 거래로 봤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자금 관리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5번 3월 10일 2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였던 자, 원천징수하였다는 건 종업원한테 월급을 주면서 그죠? 소득세나 뭐 지방소득세, 뭐 4대 보험 이런 거를 걷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금으로 처리해 놨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에는 회사 부담금이 있대요. 자, 회사 부담금 포함하여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하였다. 자, 원천징수, 종업원으로부터 걷어들인 거는 예수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거는 종업원의 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지급한 돈이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 10일 일반 전표로 오세요. 차변에 예수금부터 가겠습니다. 예수금의 금액은 55,000원과 6만원에서 회사부담금 3만원을 뺀 3만원. 그래서 85,000원이 예수금이고요. 종업원으로부터 거둔 거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3만원. 이렇게 해서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계좌 꼭 걸어주시고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걸어주시고 11만 5천원 이렇게 붕괴가 됐습니다. 6번 3월 17일 다음 상품을 매출하고 자, 판매했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공급자가 대이전자, 우리 회사죠. 누구한테 팔았냐? 바로전자 주식회사에 팔았습니다. 뭘 팔았냐 보니까 도깨비 방망이, 여우 방망이 해서 대금은 외상이 되겠습니다. 외상으로 판매를 했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품을 매출했을 때는 재고자산 수부에 기록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출고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 전송을 통해서 메인 매출 전표까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물류관리의 출고 입력입니다. 3월 17일 건별 과세가 되겠죠. 거래처는 바로전자. 수금은 외상이죠. 그래서 그대로 두시고요. 하단에 자산명은 상품, 품목코드는 도깨비 방망이 자, 20개 20만원. 두 번째 상품은 여우 방망이 20개 18만원. 자, 하단의 외상 그대로 체크하시면 되죠. 반드시 체크. 그리고 전표 추가. 전송까지 완료하셔야 됩니다. 자, 전송까지 완료되면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전송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계 모듈에 메인 매출 전표 클릭. 3월 17일 자, 출고 입력으로부터 전표가 넘어왔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번 전자입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했으니까 더 이상 계정 과목을 수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부가가치세, 예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7번 3월 23일 우상전자 주식회사에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좌예금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다. 자, 우상전자에게 상품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 계약금 뭘로 정리하죠? 오, 선수금. 맞습니다. 선수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받아서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했으니까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좌예금 통장에 잔액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선수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으로 오세요. 자, 회계 모듈의 일반 전표 입력 3월 23일
차변에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우리은행 계좌랍니다. 자,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 걸어주시고 금액은 150만 원. 대변에 선수금. 자, 선수금은 미리 받은 계약금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되돌려줘야 되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우성전자 꼭 걸어주셔야 돼요. 우성전자 거래처 코드, 우성이 아니라 우상이네요. 자, 우상전자 꼭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150만 원.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뭐였죠? 그렇죠. 계약금을 받았을 때 선수금으로 정리하고 선수금의 거래처 코드는 우상전자 거를 걸어준다 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8번 3월 30 영업부 상품 배송용 화물차 자동차세. 자,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 86만 3천 원을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자,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가. 그러면 차량 보험료는 보험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3월 30. 차변에 세금과 공가. 800번대 세금과 공가 선택하시면 되겠죠. 금액은 80만 원. 자, 같은 변에 이번에는 보험료도 800번대 보험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86만 3천 원.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 꼭 걸어주시고요. 금액은 166만 3천 원. 이렇게 해서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가, 보험료는 보험료 계정으로 정리해 주시고 보통예금에는 국민은행 계좌를 꼭 걸어준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9번 3월 31일 기준정보에 등록한 본사 휴게실 소파 한 세트 134만 원을 주식회사 신호가구에서 구입하여 교체하고 대금은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신한카드로 결제했으면 지금 당장 돈이 안 나가죠. 그럼 뭘로 정리하죠? 상품을 사갖고 온 게 아니니까 외상매입금이 아니고 그렇죠.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품,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일반 전표 3월 31일 차변에 비품 134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신호가구 아니면 신한카드. 신한카드로 걸으셔야 됩니다. 자, 신한카드로 걸어주세요. 왜? 나중에 카드사에게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한카드 법인으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134만 원. 이렇게 해서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포인트는 신한카드를 걸어준다. 거래처 주식회사 신호가구를 걸으시면 안 된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4회 모의 문제 중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